QQQ, QLD, TQQQ를 들고 있는데도 불안하다면 지금 봐야 할 것은 오늘 하루 계좌가 아닙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은 내 자산이 어떤 화폐로 쌓이고 있는지입니다. 원화로 보면 내 월급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원화로 보면 내 집값도 오른 것 같습니다. 원화로 보면 내 예금도 줄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러로 바꿔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환율이 오르면 내 월급의 세계 기준 가치는 줄어듭니다. 환율이 오르면 내 원화 예금의 힘도 약해집니다. 환율이 오르면 내가 가진 원화 자산이 조용히 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QQQ, QLD, TQQQ 투자자는 단순히 오늘 나스닥이 올랐는지, QLD가 몇 % 움직였는지, TQQQ가 급등했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더 크게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원화만 들고 있어도 되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달러 자산을 반드시 쌓아야 하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율이 오르면 불평합니다. 해외여행 비싸졌다. 수입 물가 올랐다. 생활비 부담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화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비싸졌냐가 아니라 나는 달러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산 격차가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월급을 받아서 소비합니다. 누군가는 예금만 합니다. 누군가는 한국 주식 단타만 합니다. 누군가는 QQQ, QLD, TQQQ를 통해 달러 자산을 계속 쌓습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작아 보입니다.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넣는다고 인생이 바뀌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작은 선택이 계좌의 방향을 바꿉니다. 자산은 하루 만에 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의 선택이 결국 자산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지금 QQQ, QLD, TQQQ를 들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높은데 사도 되나요? 지금 QQQ가 너무 오른 것 같은데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 QLD는 부담스럽고 TQQQ는 무서운데 계속 가져가도 되나요? 이 질문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돈이 들어가면 누구나 불안합니다. 특히 레버리지는 더 그렇습니다. 오를 때는 계좌가 빨리 커지는 것 같지만 빠질 때는 마음까지 같이 무너집니다. QLD도 그렇고 TQQQ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종목보다 구조입니다. QQQ, QLD, TQQQ가 좋으냐 나쁘냐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으로 들고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다면 비중이 잘못된 겁니다. 하락장마다 가족에게 예민해진다면 비중이 잘못된 겁니다. 계좌를 하루 종일 열어보고 있다면 구조가 불안한 겁니다. 투자는 오래 해야 이깁니다. 오래 하려면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버티려면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QQQ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QLD는 성장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TQQQ는 강력하지만 반드시 통제 안에서만 써야 합니다. TQQQ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내 원칙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원칙 없이 들면 고통이 되고 원칙 안에서 들면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QQQ, QLD, TQQQ를 볼 때 항상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수익률이 아니라 5년 뒤 내 자산 구조를 바꿔줄 수 있는가? 오늘의 변동성이 아니라 내가 이 변동성을 감당하면서 계속 모을 수 있는가? 오늘의 공포가 아니라 이 공포 속에서도 내 원칙을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장기 투자자처럼 말합니다. 나는 10년 본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결국 나스닥은 간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계좌가 하루에 몇백만 원 빠지면 생각이 바뀝니다. 뉴스를 봅니다. 댓글을 봅니다. 다른 사람 계좌를 봅니다. 그러다가 제일 위험한 결정을 합니다. 공포에 팔고 다시 오르면 후회하고 더 오르면 추격하고 다시 빠지면 또 손절합니다. 이걸 반복하면 좋은 자산을 들고 있어도 계좌는 커지지 않습니다. 나쁜 종목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종목을 나쁜 방식으로 들고 있어서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QQQ, QLD,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의 장기 흐름을 믿는 것과 아무 가격에서나 아무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달러 자산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과 현금 없이 전부 레버리지로 몰아넣는 것은 다릅니다. 장기 투자를 말하는 것과 진짜 하락장에서 버티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실력은 상승장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은 빠질 때 드러납니다. 계좌가 빨간색일 때는 누구나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란색이 길어질 때, 뉴스가 무서워질 때, 환율이 흔들릴 때, 금리 이야기가 나올 때,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도 원칙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투자자의 실력입니다. 지금 시장은 두 가지가 동시에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AI와 반도체, 빅테크,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큰 자금은 여전히 미래 성장 산업을 보고 움직입니다. 이 흐름만 보면 나스닥의 장기 방향성은 여전히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환율, 금리, 전쟁 리스크, 정치 불안, 외국인 수급 같은 불안 요소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흥분할 때도 아니고 무작정 겁먹을 때도 아닙니다.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흥분하면 고점에서 추격하게 되고 겁먹으면 좋은 자산을 바닥에서 팔게 됩니다. 둘 다 계좌를 망가뜨립니다. 투자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는 구조로 하는 겁니다. 내 월급에서 얼마를 투자할지, 현금은 얼마나 둘지, QQQ, QLD, TQQQ 비중은 어떻게 나눌지, 하락하면 어디서 추가 매수할지, 너무 과열되면 어디서 줄일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정하지 않은 사람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같이 흔들립니다. 정해놓은 사람은 흔들려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때 QQQ를 살걸, 그때 QLD를 모을걸, 그때 TQQQ를 조금이라도 원칙 있게 가져갈걸. 그런데 막상 그때로 돌아가도 대부분은 못 삽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뉴스는 안 좋았습니다. 그때도 환율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때도 미국 주식은 비싸 보였습니다. 그때도 폭락 온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기회는 항상 불편한 얼굴로 옵니다. 모두가 편안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쌓을 수 있는 방식을 만드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나눠서 삽니다. QQQ로 중심을 잡습니다. QLD로 속도를 조절합니다. TQQQ는 욕심이 아니라 전략으로만 씁니다. 현금도 반드시 남깁니다. 현금은 수익률이 낮아 보이지만 하락장에서는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현금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무섭습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은 빠지는 시장을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공격과 방어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공격만 있으면 하락장에서 무너집니다. 방어만 있으면 상승장에서 뒤처집니다.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특히 계좌가 커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1천만원 계좌에서 10% 빠지는 것과 1억 계좌에서 10% 빠지는 것과 5억 계좌에서 10% 빠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율은 같아도 감정은 다릅니다. 계좌가 커질수록 수익보다 생존이 더 중요해집니다. 10억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먼저 10억 계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만 커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릇도 커져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멘탈,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현금, 무리하지 않는 비중,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월급 현금 흐름, 이 모든 것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는 한 번의 급등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살아남은 계좌에서 만들어집니다. 복리는 오래 버틴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중간에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내 계좌를 다시 봐야 합니다. 나는 QQQ를 왜 들고 있는가? 나는 QLD를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나는 TQQQ를 욕심으로 들고 있는가? 원칙으로 들고 있는가? 내 현금은 충분한가? 내 가족의 생활비와 안전자금은 지켜져 있는가? 하락장이 와도 계속 매수할 수 있는가? 내 목표는 1년짜리인가? 5년짜리인가? 10년짜리인가? 이 질문을 피하면 안 됩니다. 질문을 피하면 시장이 대신 답을 줍니다. 그리고 시장의 답은 보통 아픕니다. 투자자는 미리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환율이 올라서 무섭다면 달러 자산의 필요성을 더 공부해야 합니다. QQQ가 비싸 보여서 무섭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합니다. QLD가 부담스럽다면 비중을 줄이고 오래 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TQQQ가 무섭다면 더더욱 작은 비중으로 원칙 안에서만 써야 합니다. 무섭다고 도망가는 게 답이 아닙니다. 무서운 이유를 분석하고 감당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게 답입니다. 이게 진짜 투자자의 태도입니다. 앞으로도 시장은 계속 흔들릴 겁니다. 환율도 흔들릴 겁니다. 금리도 흔들릴 겁니다. 전쟁 뉴스도 나올 겁니다. 정치 불안도 나올 겁니다. 폭락론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흔들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마다 팔고 다시 사고 후회하고 추격하면 계좌는 커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는 원화만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달러 자산을 쌓는 사람이다. 나는 하루 수익률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5년 뒤, 10년 뒤 자산 격차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QQQ로 중심을 잡고 QLD로 속도를 만들고 TQQQ는 원칙 안에서만 쓰는 사람이다.
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려도 돌아옵니다. 그래야 빠져도 버팁니다. 그래야 오를 때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하락장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원칙 없이 하락장을 맞는 겁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레버리지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내가 감당 못할 비중으로 레버리지를 들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환율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환율이 올라가는 시대에도 원화 자산만 믿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남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가 내 자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내 노후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월급만으로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치열하게 봐야 합니다. 내 돈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 시간이 어떤 자산과 함께 가야 하는지, 내 5년 뒤 계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QQQ, TQQQ는 단순한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원화의 틀을 벗어나 달러 자산으로 넘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통로를 뛰어가면 넘어집니다. 천천히, 꾸준히, 원칙 있게 가야 합니다. 오늘 계좌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환율이 높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달러 자산을 포기하지 않느냐입니다. 오늘 QLD, TQQQ가 무서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감당 가능한 비중으로 오래 갈 수 있느냐입니다. 돈은 결국 오래 버틴 사람에게 갑니다. 복리는 오래 살아남은 계좌에만 붙습니다. 자산 격차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불평할 때 조용히 쌓은 사람에게 벌어집니다. 남들이 무서워할 때 원칙을 확인한 사람에게 벌어집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계속 공부한 사람에게 벌어집니다. 지금은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준비할 때입니다. 무섭다고 멈출 때가 아닙니다. 무섭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움직일 때입니다. QQQ, QLD, TQQQ를 들고 있는 여러분, 시장은 계속 무를 겁니다. 당신은 진짜 장기 투자자인가? 당신은 진짜 달러 자산을 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진짜 하락장을 견딜 구조가 있는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오늘의 답은 예측이 아닙니다. 오늘의 답은 원칙입니다. 오늘의 답은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의 답은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가진 사람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계좌를 키우고 다음 하락장에서 계좌를 지키고 결국 자산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